안녕하세요. 라이언 잡스입니다. 예, 오늘은 그 댓글로 조이 형님께서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요청을 하셔갖고, 오늘은 좀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 수익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제 1탄에서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영상을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제가 이제 상품을 하나 선정을 해갖고 한번 어떤 식으로 상품을 소싱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만의 절차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수익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제 5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품 소싱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절차를 상품 소싱을 할 때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취향에 맞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리스트한다. 두 번째, 브랜드 제품 제외하고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을 재리스트한다. 세 번째, 리스트된 상품 잠재적인 경쟁사 시장 분석을 하여 론칭 상품을 정리한다. 네 번째, 가격 경쟁력 및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 시 상품 소싱을 진행한다. 저는 이렇게 총 4가지 절차를 상품을 소싱을 할 때 거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이제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취합하라입니다.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취합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취합을 할 때 카테고리는 처음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처음에 신경을 쓰지 말고 무작위로 좀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취합해 갖고 어떤 상품이 좀 잘 판매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눈을 좀 기르셔야 돼요. 예, 맨 처음부터 이제 카테고리를 한정시켜 버리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이제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저희는 아직 초보셀러이기 때문에 먼저 어떤 제품이 잘 판매가 되는지,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먼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눈을 먼저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테고리를 한정 짓지 마세요. 예, 한정 짓지 마시고, 무작위로, 좀 취합해갖고, 그 안에서 어떤 제품이 판매가 잘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꼭 끼고 가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 브랜드가 바로 샤오미입니다. 그래서 샤오미 플러스 상품명을 검색하시면 대부분 좋은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샤오미, 샤오미라고 쳤는데 연관 검색어가 굉장히 많죠. 샤오미 로봇 청소기, 샤오미 보조 배터리, 샤오미 선풍기, 샤오미 미밴드 이런 식으로 연관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합니다. 꼭 이거 아니고도 샤오미 냉장고 쳐볼까요? 이게 냉장고를 쳐셔도 사이트가 다 나와요. 네, 샤오미의 브랜드의 파급력이 이 정도입니다. 보시면 다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라고 알 수 있죠. 이게 상품명 옆에 이제 해외라고 붙잖아요. 이거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인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저는 첫 번째 페이지에 1순위 한번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상품을 보시면 이 판매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할로윈데이, 코스프레, 어린이, 호박, 예, 요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번호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상품을 좀 보실 때는 요 다이슨 청소기나 샤오미 이런 대형 브랜드 있죠. 이런 브랜드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저희가 샤오미 플러스 상품명을 검색한 거는 그 샤오미라는 브랜드를 소싱하겠다기보다는 그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가 어떤 상품을 다루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잘 나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요. 우선 다이슨이나 샤오미 이런 큰 브랜드들 있죠. 이런 거 그냥 패스로 넘어가세요. 예, 이런 거는 소싱을 하셔도 경쟁력을 갖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여기 판매자가 괜찮은 상품을 좀 판매를 하네. 그러면 링크를 복사하셔갖고 본인만의 양식으로 리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뭘 판매하고 있었죠? 가전제품 판매하고 있었죠? 가전제품 및 기타 자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눈에 띄었던 게 저는 솔직히 이제 좀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싱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눈이 생겼는데, 저는 아까 커스텀 의류 있었죠? 이게 좀 눈에 띄었고,
꼈고 저는 번호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로 넣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네 가지 절차 중 첫 번째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이 픽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상품을 재리스트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아까 저희가 봤던 상품이 있죠. 어딨냐? 네, 저희가 봤던 아까 커스텀이랑 한번 번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하고, 예, 한번 키워드 분석해서 요걸 이렇게 넣으면은 나와요.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그 이미지가 아니죠. 여기서 조금 중요했던 키워드가 할로윈 데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호박 의상이었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미지가 보이죠. 여기 상품 목록에서 보시면 요걸 보시면 예,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사이트죠. 판매량이 26개예요. 그리고 일주일 판매 금액이 33만 원입니다. 요러면 뭐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상품 수가 13만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검색 수가 20이라는 거는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로윈 데이를 위한 이 제품이기 때문에 그 시즌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만약에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시즌 내에 이 수입한 상품을 다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다 재고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정된 시즌을 가진 제품을 소싱하는 거는 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좀 봤던 거 요거는 제 판매 리스트에 이제 올리지 않고요. 아까 저희가 좀 두 번째로 봤던 제품이 볼까요? 두 번째로 이제 봤던 제품이 요 버너 제품이죠. 요 브린 버너 제품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딱 보시면 상품 수가 지금 2,000개예요. 근데 검색 수가 6,000건이 넘죠.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그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경쟁 강도도 0.37로 낮은 편에 속하고요. 요거는 굉장히 좀 괜찮은 제품인데요. 그리고 판매량도 38개, 그리고 189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은 제품이죠. 경쟁 강도나 여러 가지를 딱 봤을 때. 예,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판매 리스트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양식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상품명, 이렇게 상품명을 넣으시고 상품 수가 이렇게 하고 뭐야? 이러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상품 수가 2,000개, 그 다음에 검색 수가 6,000회, 검색 수가 6,000회. 그리고 소비자 가격을 한번 볼까요? 저는 1페이지 하나의 상품을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죠. 그러면 아마 배송 가격이 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소비자가가 49,800원. 그리고 배송비가 역시 만원대죠. 거의 9,900원이니까. 그러면 59,800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소비자 가격을 59,800원. 59,800원. 이렇게 적어갖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본인이 이제 계속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제 픽해서 거기서 괜찮은 상품을 또 빼와갖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계속 만드시면 됩니다. 경쟁 강도도 미리 적으면 아까 0.3이었나요? 예,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끝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잠재적인 경쟁사 및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쟁사 분석부터 먼저 한다면 우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는 셀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 불인 강연 번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배송을 하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제품도 보면은 뭐 11번가 쿠팡 이런 데고, 요것도 전혀 좀 다른 제품인 것 같죠? 예. 이렇게 보시면 국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국내에서 해외 제품이죠. 다 이게 저도 이거 지금 무작위로 지금 상품을 소싱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 탐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국내에서 판매자가 없는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바로 KC 마크죠. 저희가 여기 국내 경쟁 분석을 보시면 여기 인증서가 이 제품 필요해요. 바로 KC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KC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초보 셀러들이 이거를 국내로 수입해서 판매할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 아직 상위 셀러도 정확히 파악을 하질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 판매량과 이 정도 분석이면, 이 정도 판매량하고 이 정도 경쟁 강도, 그리고 이 정도 키워드 정도면 솔직히 한번 수입을 해서 판매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사를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해외 셀러밖에 없다는 거, 해외 구매 대행 셀러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 점이 굉장히 경쟁사를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지금 불임 감염 번호라고 이제 검색을 했을 경우에 1페이지에 뜨는 그런 상위 셀러의 한번 상세 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보자.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잘 꾸며놨죠. 가장 빠른 해외 배송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보시면 본인이 직접 받아갖고 이렇게 한글로 보여집니다. 우선 상세 페이지는 굉장히 좀 잘 해놓으셨죠. 우리는 볼 때 리뷰가 1900개예요.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제품이 맞습니다. 그리고 리뷰가 지금 1900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평점이 4.8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부탄가스 조절이 안 돼요. 상품은 만족하는데 배송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게 국내에서 이 제품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AS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에서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가 바로 AS예요. 왜냐면 국내에서 AS를 대행할 수 있는 셀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건을 받으면은 다 해외로 다시 보내갖고 뭐 AS를 처리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지체돼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런 류의 제품들은 국내에서 발송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발송한다는 것만으로도 뭐 제품에 초기에 뭐 문제가 있을 때 뭐 반품이나 환불을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교환 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송하는 걸 좋아해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런 거 보면 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경쟁사를 분석했을 때는 굉장히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리뷰 분석을 봤죠. 리뷰 분석을 했을 때 이 부분에 가장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배송이라는 문제가 확실히 눈에 띄죠. 이 제품이 평점이 4.8이에요. 그러면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능상에는 진짜 문제가 없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저희가 조금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좀 풀어볼 수 있는 게 아까 배송이었어요. 국내에서 발송하면 뭐 빠르면 하루,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죠. 예, 그런 강점을 노릴 만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장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분석은 이런 수요 곡선을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이걸 3년으로 놓고 보면은, 그리고 요 클릭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제품이 확실히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죠. 예. 이 론칭은 이때가 언제냐 보자. 20년도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된 상품이고, 예, 이렇게 오시면 2월 달에 가갖고 한 5월쯤에 정점을 쭉 떨어졌다가 다시 9월 달에 반등을 했다가
한 12월, 언제까지 가죠? 뭐, 한 10월 달까지 가는 건가요? 한 10월 달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2월 달에 쭉 올랐다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한 언제까지? 10월 달, 12월 달, 한 11월 달,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다시 한 번의 상승기가 오네요. 예,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시면은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까 할로윈 커스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이죠. 판매할 수 있는 그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으로 어느 정도 지금 검색량이 받쳐주기도 하고 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즉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하면은 론칭 시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론칭을 하는 게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이거는 딱 여기죠. 1월 말 정도에 론칭하는 게 1월 12일 보시면 한 1월 말 정도까지 1월 말에 론칭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지 이제 뭐 한 1월 초에 론칭을 해갖고 뭐 1월 말까지 한 마케팅을 좀 한다고 하고 그 후부터 이제 2월 달에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같이 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2월부터 5월까지 판매가 되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다시 판매가 되고 저는 이 제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 구간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 판매되는 시즌이 한정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판본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저희가 요때 7일간의 판매량이 아까 아주 국내 경쟁 분석을 한번 또 넣어볼까요? 아까 7일간의 판매량이 38개였나요? 제가 기억했던 건 38개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보면은 아까 상위셀러 38개 정도 되죠? 189만원 그리고 7,900만원 정도? 오케이. 판매량이 38개 정도 되고 매출액이 7,900만원. 이게 6개월간의 매출액이거든요. 7,9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시장 분석을 보면, 한 1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한번 수요 곡선이 오고, 수요. 그리고 두 번째가 9월 중순부터 한 11월까지가 또 한번 두 번째 2차 곡선, 2차 수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일어나고 있어. 그 론칭이 되면 1월 초가 1월 초가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적어주면 매출액도 적어주면 좋겠죠. 189만원. 예. 이게 30월 1위 셀러. 예. 189만원. 여기 매출액. 7일 매출. 189만 정도 발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사와 시장 분석도 간단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시장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수요 트렌드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렸다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언제 이 제품이 수요가 급증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하면 세 번째 절차도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력을 좀 확인을 해갖고 경쟁력이 충분하다면 이제 상품을 소싱을 하면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확인하는 편인데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캡처로 왜 자꾸 이러지? 잠시만요. 네. 캡처가 왜 안 될까? 캡처. 왜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캡처를 하면 되겠죠. 저희가 이걸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대충 다음 화면에 이렇게 1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알리바바에 들어가셔갖고 알리바바에 들어가면 이렇게 Search by Image라고 있어요. 여기서 업로드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요거를 넣으면
이 상품과 매칭되는 공급사를 찾아줍니다. 굉장히 많죠. 메리트 있는 가격이 가장 싼 게 뭔가요? 이게 28불이 가장 싸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서 가격이 가장 싼 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시고 보자. 어호, 이렇게 엄청나게 싼 가격들이 많이 있죠. 네. 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요거니까 요거 28불짜리 한번 보시죠. 요걸 들어가갖고 보시면 뭐 30불, 29불, 28불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 제품이 맞는 것 같죠 보니까. 그럼 요 제품을 한번 컨택을 해갖고 요분은 지금 그게 없는데 여기 메신저를 통해 갖고 이분한테 직접 컨택을 하셔갖고 가격이 얼마인지 요걸 확인하셔갖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어피셜하게 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 가격들은 그냥 오피셜한 가격이고요.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이 제품을 수입해서 진행을 할 것 같다 하면은 여기에서 충분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제 소싱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저는 이 가격보다 높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가격이 아래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지금 트라이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불인이라는 이 업체가 지금 불인이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업체가 그 불인이라는 제품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분명히 불인 강연 번호라고 검색을 해갖고 검색을 해갖고 그 제품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키워드로 그 불인의 제품이 어떤 그 불인의 제품의 불인의 번호, 제가 너무 흥분을 했는데요, 지금. 왜냐면 제가 이 제품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이 불인이라는 카탈로그를 받으시면 그 불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입의 그 번호 제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제품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제품을 봤었지만 이 제품보다 좀 더 메리트 있고 강점이 있는 제품을 소싱을 해갖고 가져온다고 하면은 그 제품도 잘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제품보다 뭔가 뭐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하나가 더 메리트가 있으면 그 제품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네이처 하이커도 똑같아요. 그 제조사를 찾아갖고 그 제조사한테 제품 카탈로그를 달라 그러면 그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카탈로그를 당연히 저희한테 전달을 합니다. 거기에는 공급가나 가격이 다 써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소싱을 해갖고 내가 이 제품 이외에 불인의 다른 타입의 번호도 더 괜찮은데 그럼 그 제품을 샘플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샘플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더 가능성 있는 제품을 소싱을 해갖고 론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인이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에 독점 판매자가 있는지, 독점 판매 권한이 있는 판매자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아까 저희가 봤을 때 셀러가 다 다르죠. 국내에 있는 셀러가 다 다르다는 거는 국내에 독점으로 이 불이라는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판매자는 없습니다. 그걸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이 제품을 국내에서 굉장히 판매가 잘 돼요. 그러면 내가 수입을 어느 정도 이제 월마다 이제 확정된 수량을 월마다 이 정도 내가 수량을 가져갈 테니까 나한테 독점 권한을 줘라. 지금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더 이상 판매를 하지 못하게, 아니면 그건 솔직히 맡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내에 더 이상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좀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판매가 괜찮으면 제가 월마다 어느 정도 판매 사량을 좀 보증해주고 독점 판매권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 점도 추후에 한번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상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
확보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C마크 있잖아요. 이런 버너 타입은 KC마크 받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수입할 때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지 이 부분은 그 포워더한테 이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인증서가 필요하냐 이렇게 문의하면은 그 포워더가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는 관세사를 통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아갖고 저희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저희가 인증서를 받으면 돼요. 근데 KC마크 요 번호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요되는 시일도 한 달 이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KC마크가 되게 어려운 게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 있죠. 그런 제품들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좀 시일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비싸고. 근데 이런 번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소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소싱 총 4가지 절차를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예, 많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 연휴인데 좀 행복하고 좀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희영님처럼 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열심히 영상으로 제작해서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풍성한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